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2학년 3학년 공통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분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이항분포를 하게 되면 NP 이렇게 좀 써져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 NP가 되겠고, 뭐 분산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NPQ다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좀 질문 던진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36,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처리해 가면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9가 되니까 약분하면 4가 되겠고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자,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질문 던지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헌혈에 참여한 2학년 3학년 학생 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혈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선택하는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3학년 학생, 이게 좀 조건부 확률이죠. 여학생이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그 중에 3학년 여학생이 전체 이제 44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학생이란 전제 조건 44명 분의 그때 이제 뭐 학생이 3학년이다, 뭐 20명이다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만 알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4로 약분되니까 11이 되겠고 4, 5,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뭐 11분의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장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여학생일 때 전제 조건 깔렸죠? 이때 이제 3학년 이렇게 조건부 확률 되가는 부분들 문장 정확하게 잘 읽어서 실수 없이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확률변수 x의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그럼 뭐 정규분포 얘기가 됐군요. 그죠? 이때 새로운 확률변수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식이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표준화식이죠. 와, 이거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ab라고 했을 때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와,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m,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의 이제 정규분포를 좀 따라갈 때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표준화 과정이 z값이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가 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는 와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대가는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이 x 자리에다가 뭐 m 집어넣으면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그냥 결과가 다 나온 거죠. a값, b값 이런 형태가 좀 다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뭐 간단하게 처리해서 1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다라는 사실 알고 있는지 뭐 이론 점검에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 함께합니다.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는 0부터 3까지 주어져 있군요. 이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확률변수 주어져 있으면 뭐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보면 되겠죠. 0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뭐 3k까지 가는 그런 형태 뭐 직선이니까 뭐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뭐가 핵심이죠?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구하게 되면 넓이가 곧 뭐다? 확률이다 라는 사실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항목들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정의가 0부터 3까지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전체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전체 넓이를 이렇게 이제 구해보게 되게 되면 2분의 1의 뭐 직각삼각형 모양이니까요. 3 곱하기 3k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고 전체 넓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곳에서 k 값은 9분의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무엇을 풀어달라 라고 문제가 되었냐면요. 1부터 2까지 확률, 그럼 1부터 2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들에 이제 또 다시 좀 뭘 걸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된 부분들은 뭐 넓이니까요. 이 부분들도 이제 2분의 1에 대신 사다리꼴 넓이니까 1하고 2, 1을 대입해주면 k가 되겠고 2 대입하면 2k 처리가 되겠고 높이 1 이렇게 처리돼서 2분의 3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형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k 값이 9분의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뭐 대입해서 약분을 처리하게 되면 가볍게 넓이 즉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 역시 넓이가 확률입니다 라는 이 개념이죠. 이 개념들이 연속 확률 봤을 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 자체가 아주 평이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돼가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개념 정리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 와, 오래간만에 밀도 함수가 좀 문제에 등장했네요. 그죠? 복잡하게 생겼는데. 자,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다. 대신 뭐 함수식 나왔다고 너무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함수식은 원래 좀 복잡하는 거니까. 어쨌든 참인 명제 좀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우리가 그랬을 때 정규 분포 모양이 뭐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은 뭐 이론 공부할 때마다 많이 본 거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인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함수식은 좀 복잡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가끔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볼까요? 기억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x축을 정근선으로 한다. 요게 이제 맞는 이론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다음 x가 m일 때 와 최대값은 얼마냐? 뭐 그래프가 m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데 그 값이 얼마냐? 이때는 뭐 식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와 식이 좀 문제 필요도 하네요. m을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은 0 되는가 지수가 0이니까 다 사라지고 그러면 요만큼 남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그마가 없습니다. 요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원래 이제 정규분포 모양은 이제 시그마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는데 m 값이 당연히 m 값은 달라지겠죠. 대칭치고 지금 바뀌고 그렇죠. m 값이 달라지면 이 부분들이 좌우로 옮겨가는 거니까 좀 달라지는데 옮겨가면 되는 건데 곡선 모양이 달라진다. 곡선 모양 이건 아닙니다. 곡선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 된다는 사실이죠. m 중 평행 이동돼서 그래프를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대칭 쭉 달라지는 건 되는데 그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m 값이 일정할 때 다음은요. 그러면 그래프 m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시그마 값이 작아진다. 이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자료에 흩어진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으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M 주변에서 이렇게 딱 솟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곡선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히려 평균 주변에서 막 높아지는 이런 모양 됐죠? 다음은 m보다 작을 확률. 뭐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니까 작게 되게 되면 당연히 절반 형태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이론은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정규 분포 모양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 큰 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이렇게 좀 그려져 가야 되는 거겠고, 그래프는 m은 뭐 대칭 구조 모양이 되는 거겠고 이 부분들이 뭐 좌우로 평행 이동돼서 그래프 그리는 건 되는데 모양 자체는 무엇이 결정해 준다? 표준 편차가 결정해 준다라는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 값이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있으니까 솟고 솟아있는 그런 모양 형태로 되고,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 이제 퍼져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큰 틀의 이제 정규분포 모양에 대한 그런 개념 설정해 가는 문제니까요. 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지식들을 좀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변수 변환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와, 그러면 뭐 이 부분들 좀 정리 뭐 차차하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보니까 평균하고 뭐 분산 이런 것도 다 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우선 평균의 뭐 확률의 총합이 뭐 1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10분의 2, 5,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그 다음에 뭐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하고 더하기 p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p 값은 1에서 10분의 얼마를 빼는 건가요? 7, 8을 이렇게 빼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10분의 2였습니다 라고 p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10분의 2였다. 이건 10분의 5였다. 10분의 2였다. 이렇게 해놔야 뭐 계산이 좀 쉽겠죠. 자, 평균부터 계산해 볼까요? 평균 계산을 하면 분모는 10분의, 그럼 변수하고 좀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0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플러스 6에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들은 10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좀 약분을 할까요, 말까요? 뭐 나중에 좀 상황에 따라서 뭐 5분의 3, 2분의 10분의 6 쓸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약분은 결과 옆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도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10분의 해주고, 제곱해주면 9에 2니까 2, 9, 18 처리되겠고, 다음은 0이니까 필요 없고요. 다음엔 또 9, 2,
또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얼마가 됐습니다. 66은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들이 좀 커져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16에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 2에다가 4에다가 그럼 72가 되는 건가요? 와우, 숫자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분산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뭐 분산 약분 이렇게 약분하지 마. 약분을 좀 하는 게 나은 건가요? 뭐 어쨌든 좀 쓰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이렇게 처리되니까 10분의 72 빼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10분의 2 이걸 하죠. 뭐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또 100분의가 돼가는 거니까 와, 그럼 숫자가 왜 이렇게 커져가죠? 아, 약분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5분의 36이 되겠죠? 5분의 36 처리해주게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약분한 거로 제곱하면 되니까요. 25분의 9 형태가 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숫자 큰데요. 25 통분하게 되면 36에다가 5를 곱하면 5, 6, 30에다가 3, 5, 15, 180에다가 빼기 9를 이렇게 처리해주는 항목입니까? 오, 야, 25분의 171. 당장 5 인수 안 보이니까 뭐 약분 안 되는 이런 건가요? 장난이 아니군요. 자, 됐고요. 일단 뭐 평균하고 우리가 필요한 뭐 분산을 좀 구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변수 변환이 좀 되는 거죠. A 이렇게 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한 결과 뭐 이렇게 써져 있는 항목이 좀 6이라고 좀 나와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분산은 뭐죠? A 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지금 17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분산부터 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a 제곱에다가 25분의 171 뭐 다 산수할 수 있는 부분 나오겠군요. a 제곱이 그러면 25가 되겠고, 그러면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데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 5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그럼 이제 평균에 다시 적용해주면 5 곱하기 평균이 5분의 3이었으니까 5분의 3을 좀 쓰면 되겠군요.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 됐습니까? 그러니까 b 값은 또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산 열심히 해서 답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더하기를 좀 해주는 거니까 5하고 3이니까 답은 8 되겠죠?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우리가 이산학열 공부하고 나면 뭐 당연히 해야 될 뭐 지금 이제 표 만들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표에 좀 값이 나와 있으니까 단지 이제 뭐 p만 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이제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연산들인데, 이번에 이제 분산해도 좀 숫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됐네요. 그죠? 좀 더 수월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변수 변환의 모양들 됐죠? 요 모양들만 좀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연산만 정확하게 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변수 변환 역시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고, 뭐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로 삼아서 공부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모 평균을 알파 %로 추정을 한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신뢰 구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x바 열심히 이제 구했는데 이곳에 우리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x바 구한 것을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 이 신뢰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들 뭐 간략하게 이제 A, 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무엇을 물어본가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커지면 B-A. 이거 신뢰 구간 길이죠. 그럼 신뢰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지금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B-A에 해당하는 값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기억을 질문 던지면 n이 일정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값에서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면 뭐죠? 이 z하고 이제 시그마만 좀 나와 있는 거죠. n이 일정하다 돼 있으니까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체 이 값이 커져가는 거니까 전체 결과가 좀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도 이제 어떻게 되겠다? 커져간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뉴는요. 이번에는 좀 신뢰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값에서 2하고 시그마하고 일정한 값이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 루트 n하고 시그마만 좀 남아 있죠. 근데 뭐 시그마는 사실 모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거의 정해진 값이니까 별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n이 커져간다 이렇게 되면 이 분모에 있는 값이 좀 커져가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값은 좀 작아져가는 그런 형태. 그러면 값이 작아지겠다라는 이야기니까 이은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디귿은 뭡니까? 신뢰 구간 중 뭐죠? 신뢰도 정도는 모평균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나요? 와, 이게 뭐죠? 알파 정도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뢰 구간에서 이제 이 모평균이 포함되는 정도 자체가 뭐가 되는지 알파 퍼센트 정도 포함하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이게 지금 큰 흐름틀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x바를 구해 가지고 이제 x바를 중심으로 해서 값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알파 퍼센트 정도 요 범위 이렇게 이제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구간들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구간 안에 이제 바로 뭐가 있겠다. m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 안에 m이 존재할 확률 자체가 이제 퍼센트를 나타내줄 때 이제 알파 퍼센트다 이런 얘기니까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평균을 이제 포함한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 기억 니은이 발음 표현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된다면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뢰 구간 길이가 이제 빼게 되는 2배가 된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만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주어진 상황 좀 판단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셋, A 주머니 셋, 넷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좀 메모를 좀 살짝 해야 될까요? B 주머니에는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B 주머니에 들어있다. 살짝 좀 메모 좀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각각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B 주머니에서 2개가 나왔다. 흰 공들이 이제 셋도 이렇게 준비하고, 각각 2개씩 꺼냈으니까 갑자기 한 곳에서 3개 나올 수는 없는데, 합쳐서 3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2개, 1개, A 주머니, B 주머니를 보게 되게 되면 2개, 1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2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이네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 B 주머니에서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좀 이제 1개, 2개, A, B 주머니. 자, 이제 오른쪽 상황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 큰 틀에 이제 조건부 확률. 그러면 이 지금 모양 정리해준 이 모양 형태로 해서 조금 확률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 주머니에는 공 자체가 7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죠.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흰 공 2개, 흰 공이 3개 있었으니까 3개에서 좀 2개를 꺼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B 주머니에는 공이 5개에서 5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흰 공을 하나, 그러면 이제 2개 중에서 하나,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7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을 하나 꺼낸다. 3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꺼내라.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을 2개 꺼내라. 2개에서 2개를 꺼내라.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 7 컴비네이션 2 부분에 3 컴비네이션 1, 4 컴비네이션 1. 이건 나중에 산수해도 되는데 5 컴비네이션 2 중에 2 컴비네이션 2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좀 약분돼서 이게 좀 처리가 되는 항목이 되니까 좀 간단히 쓰게 되면요. 3 컴비네이션 2에 해당하는 3, 이 3은 6에 해당하는 6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3, 4, 12가 되는 거예요. 12. 그 다음에 곱하기 1이니까 쓸 거 없죠. 여기 있는 항목 그대로 쓰면 되니까 12 이렇게 쓰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6으로 마저 약분해도 되죠. 그럼 여기 3 되겠고 6이 2 이렇게 좀 처리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5분의 2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분의 2. 자, 문장이 좀 살짝 좀 길어져 있으니까요. 주어진 내용도 이렇게 좀 들어있겠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공을 또 2개 꺼내는데 나왔다라는 그 정보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조건 확률 판단해서 이 항목도 이렇게 쓰는
내용. 됐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내용 정리들을 좀 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맞춰서 확률식들을 좀 쭉 세워간 거니까요. 뭐 모양 그대로 좀 세워간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렇다면 이제 내용 정리해서 조건부 확률입니다라는 이제 판단해가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좀 학습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좀 문장이 길어져서 살짝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9번 이어집니다. 어느 시험에서 수학 영역의 점수를 x라고 하게 되면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따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변환 점수가 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 변환한 점수가 딱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수학 수능 시험 봤을 때 표하고 좀 똑같은 영상이 주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딱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4%에서 11%까지가 2등급을 받죠. 맞습니다.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표준점수,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수학 점수라는 것이면 평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아야 2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 받으려면 여기가 이제 11%까지 밟는 거니까 0점 확률이 11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은 0.39가 돼야 되는 그런 점수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수 자체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뭐 이 T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0.39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1.2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요, 우리가 좀 식을 좀 잘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이게 바로 뭐죠? 표준화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t라는 점수는 20 곱하기 표준화 점수가 이제 1.23이라는 걸 알면 1.23 그다음에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이게 뭐 그냥 곧바로 표준 변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더하기 이게 12의 2배 24.6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표준 변환 점수는 그럼 124.6 해서 의외로 좀 쉽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리 한다는 이야기는 문제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표준 변환 점수라는 표준 변환한 그런 z-값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부분들이 이제 이거랑 딱 매치합해서 1.24라는 사실 이것만 알게 되면 그다음에 좀 쉽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괜히 쫄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새로운 표준 변환 점수가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이론이 이런 이론이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해가는데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확률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다 이런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모양일 때 두 밀도 함수 f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 뜻파악을 좀 잘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조금 이제 그려보게 되면요, 평균이 10인 이런 상태인데 12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부분들, 변수 x는 지금 좀 정해져 있는데, 자, 평균을 지금 좀 m은 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모양은 좀 똑같아야 되는데, 자, 요 위치랑 갔는데요, 이 위치 부분들이 18 위치가 좀 더 높은 위치가 되어라 이런 얘기니까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쪽에 이제 18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아지는 거니까 뭐 작아지면 18 여기가 있겠고, 그런데 이 값이 이제 이쪽에도 있는 거니까 18이 뭐 이쪽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가운데 이제 m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이분이 이제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도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m 값의 범위를 여기서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쪽에 여기가 이제 18이라고 해주면 이만큼 떨어져서 이제 작아야 되는 거니까 m은 이제 16이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제 이쪽이 18이라면 이제 이쪽이 좀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20까지 될 수 있겠다. 평균의 범위를 주어진 식이군요. 와,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제 오른쪽 이제 확률변수 y의 평균 m은 16부터 20 사이에 평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까지밖에 모르겠고요. 정보를 좀 더 얻어서 뭔가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변수 y에 대해서 좀 우리 좀 뭔가를 좀 물어보는데 19부터 23까지 해야 되는데 최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균이 최대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이 19와 20, 19하고 23 이렇게 돼 있으면 정 가운데가 되면 21이잖아요. 평균이 21이 되면 최대가 되는데 평균이 21까지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평균을 최대한 크게 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을 20을 잡아놓고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부터 23까지 요때 이렇게 좀 확률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가장 크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뜻 파악됐습니다. 19부터 변수 y 값이 해서 23까지 확률을 구해가라. 최대가 될 때 이제 우리가 z 값 이렇게 구해가야 될 때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표준화를 해가는데
표준 편차는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2분의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19만에서 평균은 이제 이렇게 21점 처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Z값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표에 가서 0.5에 해당하는 거랑 1.5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을 좀 얻어주면 되겠고요. 이 값을 좀 더하게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위 자리 아주 소수 네 번째 자리가 7 되는 형태니까 오호, 그럼 1번하고 3번이 있나요? 그 다음 앞에 번 보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1, 3 더하기니까 4, 7, 5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2는 말도 안 되겠고, 둘을 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 0.6247 이 부분들이 답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처음 부분에 이제 확률에 존재하는 그 의미 부분들, 요거는 좀 살펴야 되겠군요. 자, 그래 하려면,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요. 자,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래프는 평균을 그대로 무언가다 평행 이동시켜놓은, 이걸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그런 그래프 모양이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높이에 이제 12가 있는 그런 항목인데, 자, 그렇다면 그 높이보다는 똑같은 높이보다는 좀 18이 좀 더 위쪽, 뭐 같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근데 18 되는 위치가 이쪽일 수도 있고 이제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그거보다 이제 안쪽에 있으면 되겠고, 평균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또 여기도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평균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그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오른쪽에 있다라고 18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16까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반대로 왼쪽 부분에서 이제 18이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해주면 그러면 이만큼 더 큰 20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 해석해서 이제 평균의 존재 범위를 자체를 구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석한다면 이제 최대가 된다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21이 되게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데 21을 만들 수 없으니까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또 이걸 또 다시 이용해서 좀 살짝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연산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대칭 구조 성질에 해당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가는지 뜻 파악해가는 절차가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그 부분 어떻게 해석했는지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에 원점에 좀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2 이하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확률 이런 형태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 알겠습니다. 3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 다른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가든 Y축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7번 던져서 차례로 P점을 이동시켜 가는데 2,2를 지나서 3,4로 가겠다.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 뭐, 그러면은 처음에 했을 때 일단 2,2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X로 가는 뭐 2번 나오고 Y로 가는 것도 2번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독립시행이 되겠고 4번 중에서 2번 3분의 1이 2번 나오면 되겠고 3분의 2가 2번 나오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2,2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3,4로 간다는 얘기는 3번을 또 더 던졌는데요. 그 중에서 X를 기준으로 보면 X가 한 번을 가면 되겠죠. 3분의 1이 한 번 나오면 3분의 2가 또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3,4로 가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독립시행 확률 연속해서 했으니까 뭐 곱하기해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죠? 자, 6이 되겠고 3분의 1 제곱에다가 3분의 2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긴 3 곱하기 3분의 1 요건 좀 소거해서 사라지면 되겠네요. 3분의 2에 제곱해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6을 또 하나 또 3을 그럼 여기 3분의 1 3분의 1 두 번 있다고 보고 2 곱하기 3 해주면 요거는 이제 약분해야 되겠고 요거는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2 세제곱에다가 뒤에 또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남는 건가요? 그러면 3분의 2의 5제곱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1에 243이죠. 여기는 30이 되는 그런 항목에서 약분 안 되고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코,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이제 고쳐서 다시 또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또 200, 그러면 더하기 좀 얼마죠? 275 이렇게 되겠는데요? 275,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은 처음에 좀 독립시행이라는 거죠. 뭐 주사위를 던지고 이렇게 됐을 때 2,2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독립시행 확률 되면 두 번 나와요.
연결해서 한 거니까 곱하기로 가겠고 그 다음 이제 세 번 던졌을 때도 한 번 나와요. 뭐 처음에 요 틀만 좀 살짝 잡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하하, 이게 또 문장은 또 길어졌는데 사실 좀 알고 나서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거군요. 하지만 뭐 주어진 상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장은 좀 당연히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읽어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조금 이제 정리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가 그랬던 모집단에서 K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습니다.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확률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내용. 자, 이 모집단에서 크게 추출해서 구한 평균 또 36 주어졌을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까지 구해달라. 내용이 좀 화려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률 자체가 이제 X바가 되는데, M 플러스 3보다 뭐 작을 확률, 이런 확률들을 구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표준화시켜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바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표준화 좀 하게 되면요. Z값이 루트 N분의 N을 안 가르쳐줬네요. 시그마도 안 가르쳐줬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신 이곳에서 좀 빼니까 이 부분을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확률인데 자, 이게 0.5 추가해서 0.9332가 된다는 4332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가 z값이 그러니까 뭐 2분의 3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약분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이제 2가 되어라 이런 정보를 얻어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95% 신뢰구간을 또 좀 열심히 또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번에 또 어떻게 된가요? 와 4750에 감사합니다. 여기 산수라고 좀 더 적네요. 자, 그럼 신뢰구간 이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x 바에다가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좀 이렇게 좀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해서 이제 뭐 a, b 이렇게 구해가는데 또 a 값 보라고 했네요. 와, 좀 화려하군요. 그럼 이쪽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했고 뭐 x바가 3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하면 되겠습니다. 와, 감사한 일은 z 값을 2로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그럼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써가면 이 값이 이제 a가 되겠습니다. 와, 끝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한 값이 이 부분도 2라고 했으니까 1, 오호, 산수도 깔끔한데요. 뭐 4를 빼니까 뭐 32가 되겠습니다. 됐죠? 32 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 자체가 뭐 두 개를 좀 결합시킨 거라서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자, 우선 확률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n 플러스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좀 구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것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n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 나왔을 때 신뢰 구간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들 좀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또 뭐 좌측만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열심히 좀 대입해가면 큰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론 자체가 두 개를 좀 결합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각각 이론들 확실하게 좀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자연수일 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와 표준정규분포에 따라서 z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32, 35, 35, 35가 좀 겹쳐가는 건데 확률이 크거든. 이것도 뭔가요?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는데 지금 이제 간격이 3만큼 돼 있는 거죠. 모양 자체보다도 뭐 간격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 모양은 좀 그렇고요. 32, 35, 35, 38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35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확률이 좀 앞쪽 부분이 더 커야 되겠군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35보다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똑같은 간격 부분들이 있을 때 평균으로 이쪽에 있다는 이게 높은 봉우리 소수 부분들이 좀 더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넓이가 이쪽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M 부분이 35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균이 똑같이 35였으면 이제 대칭 구조가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도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29에서 32에서 3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번에 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보다는 이제 평균이 좀 더 큰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M 값이 그러면 얼마보다 32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다. 자, 근데 M이 문제에서 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저 현재 스코어 M은 33이 되거나 34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정보를 얻은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그럼 뭐 다해서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3, 35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M 값이 33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M 값이 33이라고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고, 34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표준 편차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35라고 했으니까 두 칸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1이라고 생각해 주면은 이 부분 이제 34가 Z값이 1 되는 항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은 0에서 1이니까 이만큼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2가 되게 되면은 35가 되게 되면 이게 Z값이 2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확률이 좀 같아져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표준 편차가 1이면은 내용 자체가 좀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는 1인 부분들이 좀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은 표준 편차를 2로 좀 봐야 되는 거죠. 33에 그럼 35에서 와 그럼 이게 1 표준 편차만큼이 되가는 건데 시그마 2가 되가는데 그러면은 m이 33의 상태 그럼 요 넓이가 z값이 1인 거니까 좌측이랑 또 똑같아야 되는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이거 그럼 뭔가요? 그렇다면은 평균을 34로 바꿔야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34로 바꾸는 상태에서 33부터 35까지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Z값이 이제 이게 표준 시그마를 이제 2라고 생각했을 때 1 떨어진 거니까 이게 Z값으로 치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항목들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니까 Z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런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0.5의 2배, 0.5의 2배. 192로 이 부분의 2배 0점 이렇게 한 부분들이 33에서부터 35의 확률이 되겠고 그러면은 1일 때 확률 3413이라고 4772 3413 3413 그다음에 뭐 477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2보다 작은 값이고 요거에 되는 거 좀 맞고요. 요거 3413 38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 이제 좀 찾은 거죠. M 값 34에다가 시그마가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좀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걸 또 다시 더 풀어야 되는 거군요. 31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31부터 X 값이 뭐 34, 이게 뭐 표준화만 가면 되는 거죠. 표준화를 좀 하게 되게 되면 2분의 34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고 Z값 되겠고 여기는 뭐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2분의 3에 해당하는 거니까 1.5에 해당하는 4332 이거 좀 살펴보면 되겠죠. 확률이 그럼 0.433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와, 그 표에 있는 숫자가 뭐 수치를 4개를 좀 다 이용해서 살펴야 되는 거니까 와, 화려하네요. 화려해. 되겠습니까? 자, 큰 흐름틀 좀 다시 한번 좀 복잡했는데 좀 살펴볼까요? 요런 뜻,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평균 주변에 해당하는 것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평균이 이제 35보다 작다 이런 뜻, 아래 뜻은 평균이 이제 3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평균이 될 수 있는 값 2개를 좀 결정해 줬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결정해 가야 되는 건데, 평균이 33인지 34인지 몰라서 33일 때 해봤는데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는 뭐 33이 되는 34가 되는 뭐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여기 차이가 2가 되는 건데 차이가 1, 차이가 2 이렇게 되는 모양에서 애초부터 표준 편차는 2로 좀 결정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안 된다는 걸 보고 결정된 거죠. 뭐 34일 2 할 때 확인해보고 그다음 또 이론도 좀 맞는다는 걸 확인해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나다 이 세 개의 부분을 통해서 평균 34, 표준 편차 2라는 사실을 좀 밝혀내고 그걸 좀 이용해서 다시 좀 확률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자, 중간에 좀 가나다 부분들의 뜻을 해석해가는 절차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 같은 거니까요. 조금 헷갈리면 연습장 펴놓고 제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야 될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쉽게 해석하는 과정 좀 연습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실력 쌓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이항 분포를 따라갑니다.
n은 좀 안 가르쳐줘. 확률이 좀 그래도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n이 똑같은 상태일 때 분산을 좀 물어봤는데 분산은 뭐 npq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분산을 좀 뭐 분산을 좀 구하면 되겠죠. 뭐 바리언스 x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n만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n 쓸까요? 뭐 2분의 1, 2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 y를 구하게 되면 n이 뭐 지금 똑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곱하기 해준 거니까 뭐 4분의 1하고 25분의 4하고 누가 더 크죠? 4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평균 이렇게 물어봤는데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죠? 2분의 n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바리언스 y를 구하게 되 아이고 평균인데 또 왜 이게 되죠? expectation y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5분의 n2 이렇게 처리되겠죠? 5분의 n2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이제 같다 이걸 좀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5n1 equal 2n2 이렇게 처리가 돼 가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최소의 세 자리 자연수라고 적었나요? 그럼 뭐 n1이 그럼 100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n2가 그러면 이제 500이니까 250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n1, n2의 차이는 150이다. 150 맞군요. 맞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충분히 큰 수에 대해서 다음 확률들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아이고 평균 분산 이거 아까 좀 구해가는 과정들에 다 있었죠. 구했으면 되겠습니다. 변수 x라는 것은 정규 분포를 좀 보게 되게 되면 평균이 2분의 평균이 구했었는데 그렇죠? 여기 2분의 n 이렇게 된 부분이고 분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좀 구해볼까요? x가 지금 2분의 n1 플러스 3 루트 n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표준어 과정만 열심히 거치면 되겠습니다. z값은 표준 편차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2분의 루트 n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n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와우. 근데 2분의 n1 더하기 2분의 3 루트 n 이렇게 되는데 빼기 평균 자체가 2분의 n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z값으로 고쳐가게 되면 z값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3이다 이런 얘기네요. 깔끔하게 처리된 항목이었습니다. 됐죠? y 부분들이 이번에는 얼마를 물어봤습니까? 5분의 n2 더하기 2 루트 n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표준화 과정만 좀 잘 거쳐가면 되겠죠? 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니까 25분의 4였죠? 그러니까 5분의 이게 지금 25분의 4n 이 2 이렇게 돼가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5분의 2 루트 n 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5분의 n2 더하기 5분의 2 루트 n 빼기 평균의 5분의 n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거되는 이런 항목이 되니까 와우.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z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3인 거고 요 당연히 그럼 1보다 클 확률이 더 크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았더라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야, 이게 좀 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이 부분들이 겁을 팍팍 주는군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제 지금 정규분포의 모양 중간에 식들의 이제 평균들이 지금 이렇게 좀 평균 분산이 좀 나와 있어서 지금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이용해서 지금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좀 맞춰서 좀 이렇게 잘 들어가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잘 들어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지금 주어진 수식 좀 복잡해진다고 쫄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좀 적용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확률별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표준편차 주어져 있고요. y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보가 좀 미흡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래프가 FG라고 했을 텐데 두 함수 그래프 G는 또 이렇게 평이동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2에 대해서 대칭이고 당연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2 써져 있는 거겠고요. 자, 근데 요기 G 부분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이 4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겠죠?
1을 대입했으니까 뭐 대칭 구조 모양 그려져 있으니까 정보에서 뭐 그래프를 보면 좀 한 가지 정도는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 때 하고 7일 때 알겠습니다. 5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뒤에는 7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만나는 좌표가 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둘러싸인 부분들의 색칠한 부분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이제 G라는 함수가 좀 큰 거니까 그죠? 좀 이 부분들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y라는 변수 자체가 숫자는 2가 되지만 대입을 해주면 4가 되는 거니까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지금 7까지의 변수가 되겠죠? 7 좌표 이렇게 되겠고, 이곳에서부터 빼기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라는 변수는 어디서부터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런 형태를 좀 산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지금 0.1359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표준화를 통해서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Z값으로 고쳐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죠. 시그마 분의 3 해서 계산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빼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표준 편차가 좀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뭐 고쳐가게 되면 이건 0 당연히 되겠고, 여기는 3분의 3이 되네요. 와. 그러면 1을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죠. 0.1359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0.1359에다가 z값이 1에 해당하는 부분들 더하기해서 0.3413을 좀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좀 더하게 해준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2에다가 6에 7 되겠고 7에 대가 4 이렇게 되니까 0.477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Z값 2에 해당하는 확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산한 부분들 시그마 분의 3 이 부분들이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시그마 값이 얼마였다? 2분의 3이었다. 이런 항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어렵게 주는 건가요? 뭐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y라는 변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와, 이건 또 숫자가 또 뭐 이렇습니까? 4.75 이렇게 된 부분들 구해달라. 표준화 과정 하다 보면 뭔가 어서지겠죠? 자, 표준 편차가 2분의 3 나와 있고요. 평균이 좀 4였으니까 4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0.43, 4분의 3이었을까요? 아니 뭐 그래도 뭐 분모가 있는 거니까 일단 2분의 3 해줄 거, 뭐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0.75 4분의 3 맞죠?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자시 전문 정리를 좀 하게 되게 되면 z값이 3 약분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 또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2분의 1 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계산해야 될 항목은 2분의 1에 하고 마이너스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1의 자리가 7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소수 네 번째 자리가? 그러면은 66,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7에다가 다음에는 8에다가 더하기 하니까 6 되겠고, 5에다 6이니까 6687 이렇게 5번이 답이 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군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여기 표현에 좀 이렇게 gx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제 표현을 좀 살짝 좀 바꿔가려고 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데, x에 되면 2 이렇게 좀 집어넣게 되면 이제 4에 대해서 이게 좀 g라는 그래프는 대칭 구조가 되니까 이제 평균이 이제 4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과정이 좀 담겨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5하고 7하고 또 같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x에다가 5 집어넣었을 때 f5 G7에 해당하는 항목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둘러싸인 부분들 당연히 이제 이런 확률들을 좀 구해가는 거고, 그 부분들은 뭐 표준화 과정 거쳐서 계산할 부분도 되고요. 이거 좀 이양시키는 항목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산수해서 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 값이 z 값이 2라는 사실을 좀 얻어서 이제 쭉 연결해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첫 스타트하는 그 흐름 과정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 추가해서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그 부분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게임판과 주사위 한 개를 이용하여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출발점에 자동차 모형을 놓고 던져서 나온 누르는 수만큼 화살표 모양을 이동시키고 멈춥니다. 나온 수만큼 또 이건 뭐 윷놀이 하는 것처럼 이제 모양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번 던져서 나온 수만큼 이동시켰더니 제주에서 멈췄습니다. 3번 던져서 제주까지 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주까지 가겠다. 그럼 얼마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2, 10칸 같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3번 던져서 10인데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전에 서울에서 멈췄을 확률은, 서울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서울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7을 뭐 한 번에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뭐 2번 던졌을 때 뭐 7을 나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광택을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를 가는 10이 되는데 여기 가는 가지수 좀 구해야 되겠군요. 한 방에 갈 수, 3번 만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6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군요. 지금 이제 두 수의 합이 있죠? 두 수의 합, 이렇게 된 부분들은 두 수의 합은 주사위 던지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온 가지수가 1, 2, 3, 4, 5, 6,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해갈 때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눈이 나오고 나머지 두 번에서 9번 나오면 되죠. 이렇게 이제 1, 9 이렇게 이런 식 처리하면 되거든요. 2, 8, 3, 7, 4, 6 그다음에 5, 6, 4 첫 번째 주사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 두 번째 주사위에 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서 10을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9 나오는 가지수 9, 8, 4부터 따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지수들 다 합하면 이게 이제 제주 도착할 가지수가 되겠군요. 이걸 좀 잘 이용하면 되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쉽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10에다가 27 되는군요. 27 이게 이제 제주 3번 만에 가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서울 좀 가야 되는데 이건 뭐 2번 만에 서울 가는 거니까요. 7 나올 가지수니까 뭐 이건 6 이렇게 또 금방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니까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또 조건부 확률이죠. 제주에서 멈췄을 때 서울에 멈췄을 확률. 그러니까 서울 거쳐서 제주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27 가지수 중에서 제주에서 거쳐서 그다음 곧바로 좀 가야 되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3으로 약분되는 거니까 3, 9, 27에다가 3, 2,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은 이제 9분의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합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걸 좀 이용하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게 계산되는군요. 이해되셨죠? 자, 제주 10칸 가는 건데 3번 만에 가야 되겠고 3번 만에 가는 그런 가지수는 첫 번째 무엇이 나왔냐에 따라서 나머지 두 번째 이제 칸을 좀 채워져 가는 거니까 근데 두 칸 앞 부분들은 좀 미리 이렇게 좀 가지수 구해놓은 이런 것들은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그런 항목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서 구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어떻습니까? 뭐 기존에 이제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제 문제 뜻을 좀 충분히 좀 잘 이해해서 뭐 풀이를 진행하면 훨씬 또 쉬운 풀이도 존재한다는 걸 좀 보여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흰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두 번 꺼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째 파란 공에 꺼낸 확률을 기호로 나타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공 꺼내는 사건이 B인데 파란 공 꺼낸다. 그럼 얘기는 뭐죠? 흰 공이 아닌 공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B에 근데 이거 공이 뭐 흰 공 아니면 파란 공 이렇게 됐으니까 B에 여집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건 이 답인가요? 좀 이상한데요. 첫 번째 흰 공 꺼낼 때 두 번째도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달라. 흰 공을 꺼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기호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A란 첫 번째 흰 공 꺼낸 게 A였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흰 공 꺼내고 두 번째는 파란 공 꺼낸다. 첫 번째는 흰 공을 꺼낸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파란 공이니까 B의 여집합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다. 2번, 3번 표현들 좀 잘 하라 뭐 이런 얘기군요. 지금은 이렇게 뭐 꺼낼 때라고 전제 조건이 좀 깔려져 있는 이런 표현이고 이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연달아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확률의 곱셈 정리 형태로 표현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표현들 좀 정확하게 이어서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장 정확하게 잘 읽게 되면 뭐 큰 무리 없는 건데 문장 표현이 조금 낯설면 좀 또 특히 이제 2번, 3번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학습을 조금 복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상자에 0, 1, 3 숫자가 하나씩 적혀진 3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장의 카드를 모집단이라고 해가지고 크기가 2인분을 보건 추출을 하겠다. 표현 평균을 좀 나타내죠. 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크기가 2인표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당연히 이거는 9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꺼내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0, 1, 3이었죠. 3 이렇게 돼 있고 0, 1, 3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x바를 이렇게 구하겠다 이렇게 처리되면 뭐 평균이 0인가 그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9가지를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추출하는 경우 수는 이제 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연히 9가지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좀 보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쓰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 되겠고 0, 3에 2분의 3이 되겠고 0, 1에 2분의 1이 되겠고 1, 1에 1 되겠고 그 다음에 1, 3에 2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 되겠고 그 다음 3, 3에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 표 자체가 좀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0, 2분의 1, 1 지금 0, 2분의 1, 1 이런 숫자를 써진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써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 3 2 됐었고 3 이렇게 써져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뭐 C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1 나올 이 부분들은 이거 이렇게 좀 돼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 이건 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9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드디어 이제 물어볼 걸 물어보는군요. 이런 부분들 제가 질문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좀 완성해가지고 구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변수가 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모집단으로 해가는 게 좋지요. 모집단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변수 x라고 놓고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3분의 1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평균을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4 해주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바로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요 3분의 1,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3분의 10에서 제곱의 평균이니까 9분의 16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9분의 30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9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좀 왜 구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두 개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2분의 그럼 이제 9분의 14 이렇게 처리 중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9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더하기 하라 3분의 4였죠. 3분의 4 더하기 9분의 7 expectation x 바 더하기 바리언스 x 바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구하기 하는데 이건 뭐 9분의 그러면 12 더하기 7 이렇게 처리되니까 9분의 19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막 표본 이걸 좀 표를 완성해가지고 구해갈 수도 있는데, 이건 변수 보십시오.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좀 완성해서 풀어가는 건 너무 불편한 거니까, 모집단에서 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 좀 잘 알아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 공식 형태가 된 부분들. 지금 이 부분도 애초부터 공식 형태를 좀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니까 이걸 좀 잘 이용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학습해서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 가르쳐주는데 표준 편차들이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k보다 클 확률, k보다 작은 확률 되는데 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좀 평균이 50 이렇게 처리되는데 확률이 0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풀어야 될 그 값이 k 값이 좀 큰 값이겠죠. 이런 확률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가는 거겠고 반대편 쪽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이 74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역시 또 K보다 좀 작은 확률 이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근데 클 확률이 0.028이다 이런 얘기는 Z값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8 빼야 되는 거니까 이 Z값이 2가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X라는 변수가 K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K-5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확률 이렇게 돼가는 건데 그 다음은 이쪽
부분에서 변수 부분에서 그다음에 뭐 변수를 좀 뭐라고 할까요? 변수가 좀 y라고 되어 있는 거죠. y라는 변수 값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 확률들을 구해가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z 값이 작을 확률 처리되는 건데 여기는 표준 편차가 3시그마로 되겠죠. 3시그마 분의 처리해서 k-74 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시그마 분의 k-50 이런 부분들이 2라면 3시그마 분의 k-74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k 값을 구해가라.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시그마 부분이 있으니까 시그마 부분을 좀 갖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k-50 처리해준 부분하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그마 처리되어 있겠으면 마이너스 6분의 k-74 이 결과가 좀 서로 어떻다 갖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호를 좀 바꾸면서 여기 3을 곱하면 3에 k-50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쪽은 74-k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k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150 더하기 7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2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4, 20에 4, 6, 2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k 값은 5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이번엔 또 시그마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뭐 하나 좀 적어서 하면 되겠죠. 시그마 분의 k 값은 56이 나왔으니까요. 56 마이너스 50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6 이 부분들이 2다 이런 건가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시그마 값은 뭐 가볍게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주어진 그 식 자체에 대한 값을 이 부분들 이렇게 좀 값을 뭐 딱 살짝 표시해 가지고 뜻 파악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0.028 이런 부분들이 477하고 관련된 부분들 좀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표준화 시켜진 식 부분에서 여기 이제 z 값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일까요? 여기서 뭐 시그마 결과가 서로 같다. 처리해 가면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k 값 구한 다음에 뭐 대입해서 또 시그마 구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이제 두 개의 변수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단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있는 점 PQ에 대해서 시행 완투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1800번 던져도 3의 배수의 눈이 주사위를 좀 던지는 거게 되면 3의 배수? 3의 배수는 36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1800번 시행하겠고 3분의 1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연산을 좀 해놔야 되는 건가요? 정규분포 600이 되겠고 이걸 또 3분의 2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누니까 200이 되겠고 2 곱하니까 400 20제곱이 되는 거군요. 20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636번 이상 나오면 X축으로 이동하고 메모할까요? 636번 이상이면은 X축으로 일 만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고 3의 배수님이 572 이하가 되게 되면 Y축으로 또 1만큼 이동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동전을 100번 던져서 60 이상. 이것도 또 다시 이항분포인데. 동전 던지기, 이항분포, 동전 100번 던지고, 동전이 뭐 2분의 1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50번이 뭐 평균이 된 것 같고, 그러면은 또 2분의 1 곱하니까 5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이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0번 이상 나오면 뭐 이동하지 않고,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시행 1을 하였을 때 P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자, 636번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수 X라고 해서 이것이 636번 이상의 확률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알겠습니다. 표준화 시켜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600에서 36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PZ 값이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하하, 이게 좀 그러면은 2로 나누니까 18 되니까 1.8이 되는 거예요. 1.8 이상의 확률 이렇게. 그럼 1.8이 0.46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확률은 그러면 이제 0.04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572도 좀 구해놔야 되는데 X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572보다 좀 작은 확률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Z 값도 고쳐가게 되면 20분의
이걸 또 빼기 하게 되면은 28이 되는가요? 28 이렇게 처리? 그러면 이제 1.4가 되는데요. 1.4 이런 형태. 그렇게 되니까 확률은 그러면은 누구보다 작을 확률을 했으니까 0.08이 되겠군요. 08에서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 1번 문제의 답은 0.04에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행2를 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였고 6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y라는 변수에서 이게 이제 60 이상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건가요? 됐죠? 60번 이상 나온다 이라고 됐으니까 그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화해 가면 되겠고 표준 편차가 5였고 5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5분의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2일 확률이 0.4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0.48, 0.02 해서 또 확률을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그럼 1번, 2번 답은 좀 구했고요. 시행 1, 2를 번갈아 가면서 2에 반복했습니다. PQ가 3 이상. 그러면 이제 나온 좌표들을 좀 살펴보면 Q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칸, 두 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Q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져 있고요. 그럼 P는 X축으로 1만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 칸, 두 칸 갈 수도 있고 한 칸, 한 칸 갈 수도 있고 Y로만 두 칸 갈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좀 쪽은 P점들, 반대편 쪽은 뭐 Q점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Q점들. 자, 근데 이제 거리가 3 이상이다. 이런 얘기는 와, Q점 좌표가 0,0에서는 3 이상이 나올 수가 없고요. Q점 좌표가 마이너스 1,0 갔을 때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3 되는 부분들은 와, 이거 좀 하나인데요. P점 좌표 자체가 그죠? 이게 지금 2,0 되는 이거 좀 이렇게 하나가 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Q점 좌표가 이렇게 갔을 때 P점 좌표가 좀 몇 개 생기겠군요. 이렇게 되게 되면 P점 좌표가 1,0, P점 좌표가 2,0 이런 부분들이 있고 P점 좌표가 1,1도 되죠? 이런 부분들도 이게 3이었으니까 나머지 점들은 또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지수가 한 가지, 뭐 네 가지 정도가 되겠죠.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제 P가 또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으면은 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거든요. 와우. 그럼 이걸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처리하게 되면 확률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1 더하기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을 확률 분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4번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1 빼기 해서 요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요, 요게 좀 계산이 좀, 와, 이 계산이 좀 집중력을 엄청 발휘해야 되겠는데요. 자, 요거 일단 확률을 좀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자, 한 번 나오네. 두 번 중에서 한 번 나오니까 2 곱하기를 좀 처리해야 되겠고, 나올 확률 자체는 100분의 2가 되겠고, 안 나올 확률이 100분의 그러면 98이 되는 건가요? 여기 됐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이구, 이게 좀 끝이 아니군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또 계산해야 되는 거죠. 와우.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였죠? 확률이 아까 이거였죠? 100분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100분의 4가 좀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계산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Q가 이게 두 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100분의 2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겠고. 와, 근데 이제 이거 좀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0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는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두 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100분의 요게 확률이 100분의 4였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얼마인가요? 움직이는 확률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니까 100분의 저걸 빼야 되니까 88이 되는 거네요. 100분의 88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와우. 그렇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그럼 뭐 100분의 4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겠고 이건 100분의 4하고 100분의 8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니까 이게 또 그럼 100분의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10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8 뭐 이런 용이 되는 건가요? 이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분모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항목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연산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연산이 좀 결코 간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약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4가 보여서
4를 좀 이렇게 하나 소거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소거해 가면 전체 4가 소거된 거죠. 자, 근데 또 보니까 또 4를 또 한번 또 약분이 되겠습니다. 4제곱이니까 4제곱 될까요? 4제곱, 4제곱, 4제곱 됩니다. 그러면 4제곱을 소거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여기 결국 4 하나 남았고요. 4제곱 소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를 제곱 소거해주면 여기 제곱 소거해주면 여기 이제 44가 남는 건가요? 됐고, 여기 4제곱 되면 소거하면 1 되겠고, 여기는 뭐 똑같이 되니까 4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98 이렇게 남았고, 되셨죠?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을 쭉 뭐 복잡해 주는데, 와,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1 빼기 98에다가 여기가 그러면 48에 49가 되는 거예요. 49 그러면은 147이 되겠습니까? 147분의 4, 뭐 이런 형태의 좀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147분의 143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산수. 복잡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런 좀 하기 좀,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시행을 좀 문제를 보게 되면요. 처음 부분들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역시 이항분포인데 뭐 정규분포 따라간다, 이항분포 대 정규분포 따라간다, 이런 부분을 처리해서 X로 움직이는 거, Y로 움직이는 거 되어 있고요. X로 움직일 확률들을 구해라 해서 이제 뭐 표준화 시킨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확률들을 구해놨는데, Y로 이동하는 것도 좀 구해놓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구해놨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반대되는 부분들이니까 100분 0.882 부분들이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확률이죠. 그 부분까지 구했고, 시행2에서 또 움직일 확률들 이렇게 좀 구해놨고요. 이제 움직이는 점들, Q가 움직이는 부분들, P가 움직이는 부분들 구해놨고, 거리가 3 이상이다라고 해서 3 이상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죠. 조사해 놨을 때 이때 이제 X축에 있다. 지금 4가지 중에 이제 3가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계산하기 불편해서 1 빼기 여기들 좀 안 움직이는 4번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산식들이 쭉 써져 있는데, 와, 장난 아니죠. 일단은 이제 Q가 움직이는 확률들 앞에 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움직일 확률들, Q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확률들 전제 조건해서 P가 움직일 확률들 3번 지금 나눠서 확률된 그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의 좀 연산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침착하고 연습장에서 좀 다 메모해가면서 해야 되겠고요. 중간에 좀 설명한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학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20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끝자락에 좀 연산 좀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서도 깔끔한 이렇게 이론들이 좀 깔끔하게 좀 정리된 좋은 문제들이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